안녕하세요. 세종의 아침 이대호입니다.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7 방송입니다.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가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한글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를 소개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BRT 미술관 전시 소개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비단관 선생님 초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진짜 정말 덥죠. 네. 그리고 세종 FM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슨트 하하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시 해설사 김금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에서 개최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를 소개해드리고자 세종 FM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오 방송 후 업로드된 유튜브를 청취하시면서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그리는 말 이어진 삶 전시 관련 작품과 전시장 이미지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말씀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하하쌤에게 신청곡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에 계셨던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께서 순 우리말을 모아서 준 것이 이 노래의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곧 있을 한글날이면 꼭 들어줘야 하는 노래라고들 하던데 한글 문화 도시인 세종시와도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하쌤. 네, 이번 전시에는 세종 시민분들이 도슨트로 참여하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전시 기간 동안 즐겁게 활동 잘하시라고 응원하며 추천곡 한 곡 전해드립니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같이. 동네에선 어린 아가들이 도담도담 잘 지내고 이웃형은 반이 논단다. 어여쁜 소년을 깜짝 마주했다. 세상에는 윤슬에 비쳐 몰래 얼굴을 빤히 본단다. 한가운데에 아름들이 나무 뒤로 꽃가람을 따라 설렁설렁 산책하고 있자면 이 아름다운 왕국인데 이렇게 고운 동네인데 얼쑤 하나 둘 가로 나다라 와봐사 아자 차카차파하가 로 나다라 와봐사 아자 차카차파하가 나다란 바람아 채워주려 문화가 강하 그래 야가 착하다 시원해 아이고 착하다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마치 가나다같이 모두 다같이 좋구나. 금이는 나의 다시손이 금이와 가시보시 하고 그대의 볼 우물에서 첨벙이며 자맥질하고 난 가난하다지만서도 어릴 적부터 그라나는 기가 막혔구만. 나 가나다라도 확실히 깨우치고 감동을 선물하리다 두고 보여주겠어. 한석봉의 필력과 한글이 가진 힘을 이미 반은 내게 넘어왔지. 집 마련해 놓을게 어서 새집 다 어두고 봐. 너와 나 함께 누영나영 신압으로 행복할 생각만 하니 괜히 신나불어. 이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렇게 바른 소리인데 아무길 리가 없지. 가로 나다라 와봐사 아자 차카차파하가 로 나다라 와봐사 아자 차카차파하가 나다란 바람아 채워주려 문화가 강하 그래 야가 착하다 시원해 아이고 착하다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마치 가나다같이 모두 다같이. 한글에 대한 가사가 이번 프레 비엔날레와 잘 어울리는 선곡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와 독특한 전시 제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 제목이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인데요. 잠시 전시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 우리 한글이 단순한 언어적 의미를 넘어 작가들의 생각과 표현을 한글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예술적 언어로의 한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각의 실처럼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전시회 장소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시 장소가 조금 특별한데요. 조치원이고요. 이곳은 1927년 일제강점기 때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던 구 산일제사를 새롭게 복원한 공간이랍니다. 조치원의 산업과 시간이 함께 엮어진 곳이고 폐건물을 문화재생사업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건물에 신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건물 내부에 자연 채광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든 톱날 모양의 지붕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산업시설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근대 건축 양식이랍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시 장소가 크게 세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산일제사, 세 번째는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한 곳이 아니군요. 세 군데군요. 네. 이번 전시가 국제 프레 비엔날레잖아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그 국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네. 전시가 세 부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글을 6가지 주제로 한글의 생성, 한글의 순간, 한글의 도전, 한글의 상생, 한글의 미래, 한글의 변화와 관련하여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참여 작가로는 그래피티 작가로 유명한 미스터 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빠끼 작가,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협력 전시로 공명하는 문자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또 한글문화특별기획전 참여 작가들, 그렇게 해서 한국, 싱가폴, 영국, 우루과이 4개국에서 온 39명의 작가 약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관도 있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또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 그리고 미디어 파트너가 함께했다고 하니 홍보도 더 잘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 네. 참여 작가가 많은 만큼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펼쳐질 프로그램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주요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화요일에 있었던 미스터 두들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3일에 수요일 5시 30분에는 화려한 개막식이, 그리고 앞으로 11일 목요일 2시에는 2027년에 준비할 제1회 한국 비엔날레 방향성 정립을 위한 국제포럼이 전시의 호기심을 더할 예정입니다. 아, 네. 이번 전시 작품 중에 전시가 끝나도 독특하게 보존되는 작품이 있다고요? 네, 10월에 비엔날레가 끝나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세종시 안에 2곳에 설치됩니다. 아, 네. 첫 번째는 미스터 두들의 한글 그래피티 한구들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세종뿐만 아니라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누구나 한 글자 공모로 신청받은 글자 중에서 미스터 두들의 맘에 와 닿았던 글자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 벽에 그려지고 영구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보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빠끼 작가의 작품은 이번 전시가 끝나면 세종시 주요 공간에 다시 재배치되어 계속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글의 자모를 해체하고 다시 배열하여 만든 문자 조형물도 세종시에 영구 보존될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시회 소식을 잘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한국국제프레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맘 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비엔날레 준비가 어떤 절차와 구조로 진행되는가는 저처럼 시민분들 대부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라 더 힘들었을 텐데요. 아, 네. 네. 그래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직원분들에게 비엔날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세종시민들이 있으니 힘내시고 10월 12일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라고 박수 보내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화이팅! 네, 하하쌤 바람처럼 마무리도 잘 하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세종 시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언제든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하하쌤, 김금환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윤종신의 지친 하루.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지금 들으신 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한글문화도시기획팀 권예진님이 아름다운 가사로 마음을 울리는 곡이라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을 듣고 계십니다. 93.7MHz 한밭 FM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하하쌤 김금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세종시민이 참여한 입체 낭독극 공연실황 녹음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입체 낭독극의 연출로서 애써주신 극단 종이달 배우분들에게 극단 종이달과 입체 낭독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종이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석입니다. 현재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극단 종이달의 부대표이자 배우를 하고 있는 남상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종이달 소속 배우 이영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극단 종이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극단 대표를 맡고 계신 이재석 배우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 종이달 대표 이재석입니다. 극단 종이달은 2018년 10월 25일에 창단하여 각종 사회 문제와 인간 본성 탐구라는 주제로 연극을 창작, 무대화를 펼치고 있는 배우 중심 공연 단체입니다. 종이달의 이름의 뜻은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의 소중한 발명품인 종이와 변화와 희망, 꿈을 상징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달. 이 둘을 조합하여 무대에서 달빛을 품어 즐거운 사유를 주자는 목표로 종이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종 시민들이 참여한 입체 낭독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입체 낭독극을 구상한 이유는 세종 시민분들의 문화적 갈등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연기에 대한 단순 호기심 등등 연극에 대한 관심을 향상하고 시민분들의 문화 향유를 목표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두근두근 설레는 우리의 무대는 세종 시민분들이 직접 모여 작품을 분석하고 연기하면서 연극을 직접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무대 위에서 입체 낭독극을 공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입체 낭독극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국다터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닐 사이먼 작으로 국다터의 작품은 총 2막에 걸쳐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극 형식의 연극입니다. 이 작품은 안톤 체홉의 단편을 극화한 작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초여름의 리시안셔스 간단한 작품 소개입니다. 이 작품은 세종에 거주하고 계신 이태곤 선생님께서 직접 극작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총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꽃집과 꽃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올모스트 메인입니다. 연극 올모스트 메인은 미국의 극작가 존 카리아니가 쓴 작품입니다. 가상의 마을 올모스트에서 벌어지는 9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여름의 리시안셔스 작품 소개입니다. 이 작품은 총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꽃집과 꽃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등장인물은 총 5명이며 꽃집 사장 정연을 필두로 꽃집 아르바이트생 성민, 성민의 여자친구 소연, 소연의 엄마 영란,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여운 소녀까지 위 등장인물들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정연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학교를 관두고 꽃집을 열었으며 그 꽃집에 우연하게 들린 후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게 된 성민. 그 둘은 같이 일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성민은 정연을 좋아하게 되고 성민의 여자친구인 소연은 그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기에 영란까지 등장해 극은 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남녀 주인공의 첫사랑 러브스토리가 아닌 주인공 정연의 성장 스토리로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정연이 점점 성숙해지고 깨달아 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종에 거주하고 계신 이태곤 선생님께서 직접 극작하신 작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낭독극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정연 역의 이기향, 성민 역의 박준영, 소연 역의 노수연, 영란 역의 김금숙, 소녀 역의 김용원, 지문 및 해설의 이대우 선생님까지 모두 세종에 거주하고 계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네, 세종 시민. 아, 뜻깊은데요. 연극 올모스트 메인은 미국의 극작가 존 카리아니가 쓴 작품입니다. 가상의 마을 올모스트에서 벌어지는 9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작은 단편극이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에피소드는 각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작품은 작은 마을에 사는 소박하고 순수하며 감정적으로 서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 네.
무언가 큰 사건이 펼쳐지기보다는 언젠가 겪어봤을 법한 소박한 일상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 저희는 총 3개의 에피소드를 선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에피소드 1에 그녀의 심장, 이스트 역의 도승환, 글로리 역의 이혜신, 에피소드 6 어디로 갔는지, 필 역의 고희석, 마시 역의 김영숙, 에피소드 7의 그녀의 이야기, 다니엘 역의 이성진, 호프 역의 김주희, 수제트 역의 손설이, 그리고 해설을 맡은 안효림,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러면 굿닥터는 이번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굿닥터의 1막에서 2장 재채기, 6장 겁탈을 진행하였습니다. 네네. 재채기의 출연진은 해설 역의 이상훈, 작가 역의 최세연, 이반 역의 김종민, 아내 역의 윤혜림, 장관 역의 황인덕, 부인 역의 이설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재채기의 줄거리는 말단 공무원 이반이 공연을 보러 갔다가 자신의 상사인 장관 대머리에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이후 자신의 직업 유지가 곤란해질까 걱정되어 그를 찾아가 사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발한 장관은 심한 말을 쏟아붓고 상처받은 이반은 집에 돌아와 신경쇠약에 빠져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열정적인 세종 시민들이 만드는 입체 낭독극 공연실황 녹음본입니다. 굿닥터, 닐 사이먼 작, 재채기, 등장인물, 해설. 작가, 이반, 이반의 아내, 장관, 장관의 부인, 국가공원관리부 소속의 관청에서 말단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정열을 바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극 구경입니다. 이반과 아내가 등장. 이반은 30대 중반에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으나 물론 주위에 있는 귀족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다. 좌석을 찾아 앉는다. 부인이 프로그램을 들척이는 동안 이반은 주위의 객석들을 둘러본다. 흐뭇해한다. 이 저녁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행복하다. 이반도 물론 승진과 출세에 대하여 희망과 야망을 갖고 있으며 많은 일을 아주 참을성 있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잠시 떠나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오늘도 이 로스토프의 작품 수염남 백작 부인의 개막 첫날 저녁 공연에 가장 좋은 좌석의 표를 2장 예약했던 것입니다. 그때 으리으리한 장군의 제복을 한 장관과 부인이 등장. 자기들의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이반이 일하고 있는 공원관리부의 최고 책임자인 미하일 브라셀로프 장관이 극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장관 부부는 앞줄에 앉는데 장관은 이반의 바로 앞에 앉는다. 이반, 장관에게 허리 숙이며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카카. 장관 고개를 돌려 이반을 차갑게 바라본다. 뭐라고? 아,
수고하네. 다시 고개를 돌려 프로그램을 본다. 카카, 전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이지 큰 영광입니다. 내가 자네를 알던가? 아, 저는 바로 카카께서 담당하고 계신 공원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죠. 숲을과의 계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 계속 수고하게. 숲을 잘 가꾸어 주게. 장관은 다시 앞을 본다. 이반은 뒤로 물러앉는다. 기분이 좋아서 고양이처럼 씩 웃는다. 장관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묻자 장관은 어깨를 으쓱한다. 그때 안 보이는 커튼이 열리고 모두 박수를 친다. 그때 이반이 다시 앞으로 기댄다. 카카, 제 아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데요. 네, 제 아내입니다. 체르디아코프 부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다시 앞을 본다. 이반은 장관 부인을 본다. 사모님, 제 아내 체르디아코프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처음 뵙겠어요. 네, 이렇게 장관님 네 분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전 제 아내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가 쉿 하는 제스처를 한다. 아, 미안합니다. 장관은 화를 누르고 연극을 보려 한다. 구경 잘 하십시오, 카카. 그러려고 하는 중일세. 장관은 약간 화가 치미는 걸 꾹 참는다. 모두 공연을 본다. 이런 황금의 기회를 얻게 된 게 기뻐서 신바람이 난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서 수염난 백작 부인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관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친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맑은 하늘에서 내려치는 날벼락같이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머리를 뒤로 제쳤다가는 굉장한 재채기를 하면서 재채기의 내용물을 장관의 대머리에 명중시킨다. 장관은 즉시 반사적으로 자기 손으로 축축해진 머리를 감싼다. 아이고 카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장관은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는다.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네? 별게 아니라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흉측한 실수를. 아하, 왜 이리 호들갑인가. 괜찮으니까 걱정 말란 말이야. 장관 손수건을 집어넣는다. 이반 자기의 손수건을 급히 꺼낸다. 아니,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죠. 카카, 제가 목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제가 좀. 장관의 머리를 닦기 시작하는데 장관은 그의 손을 밀어버린다. 괜찮다니까 왜 이러나? 하지만 제 침 튀어서 카카 머리가 온통 침투성인데요. 정말이지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실수였습니다. 쉿! 아, 죄송하오. 정말이지 그놈의 재채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제가 참아보려고 했을 땐 이미 코 밖으로 죄다 튀어나간 걸 어떡합니까? 쉿! 아, 예, 쉿, 죄송합니다. 근심스럽게 뒤로 기대 앉아서 우선 코를 푼 다음 다시 앞으로 기댄다. 카카, 감기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옮을까봐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콧구멍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모두 조용히 연극을 본다. 물론 이반은 아주 불편한 상태다. 아무리 연극을 보려 해도 이반의 머릿속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런 동기 없는 생리적 현상인 재채기 단 한 번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커져서 마치 적군을 향해 발사하는 대포의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에 그 악몽 같던 순간이 아주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한 장면 한 장면 다시 지나가면서
그 끔찍함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흐린 동작으로 재채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그 한 동작 한 동작이 다시 세밀하게 나타난다. 소리 역시 3배는 크게 들린다. 장관은 역시 느린 동작이지만 마치 50파운드짜리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반응을 한다. 이 느린 동작이 완전히 끝났을 때 커튼이 내리고 모두 박수를 친다. 모두 일어나서 서로 얘기를 나눈다. 아, 연극 재미있는데?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정말이야. 아주 그렇지?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반이 장관의 뒤로 다가간다. 아주 좋았어요. 장관의 어깨를 두드린다. 저 실례합니다, 카카. 누구지? 접니다, 카카. 이반 체르디아코프입니다. 부인은 장관을 뒤로 잡아 끈다. 조심해요, 여보. 바로 재채기한 사람이에요. 부인 웃는다. 아, 이젠 또 안 할 겁니다. 재채기는 다 했어요. 그나저나 밖에 날씨가 쌀쌀한데 혹시 감기라도 드실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 걱정인가? 여보게, 그건 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사고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젊은이, 그런 일은 얼른 잊어버리고, 연극 어땠나? 오늘 아주 재밌지? 안 그래? 네? 재미있어요? 아,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아주 재밌었어요. 정말이지 몇 년 만에 웃어봅니다. 그래,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던가? 어느 부분이라뇨? 제가 재채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좀 잊어버리라니까. 자, 여보 갑시다. 비라도 올 것 같은데 머리가 또 젖었단 큰일 나겠어. 좀 조심들 하라고 해요. 함부로 재채기를 하다니. 더구나 당신 머리에 재채기를 하다니. 장관과 부인 나간다. 아이고, 난 망했어. 망했구나. 난 내일 아침이면 당장 모가지야. 아니, 최소한 지금 일하고 있는 숲을과에서 한심한 잡초가로 쫓겨날 거야. 이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한 대수롭지 않은 재채기쯤 장관님은 벌써 잊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당신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아? 하긴 저도 약간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둘이는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관님께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터키 타올이라도 보낼까? 결국 한순간 밝게 빛나던 장래의 밝은 꿈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던 것입니다. 이반 집에 도착한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긴담? 제기랄, 그놈의 영국 구경을 뭐하러 갔지? 아니야, 괜시리 뻐기느라 특석에 앉지 말고 그저 낮은 계급 사람답게 일반석에 앉을걸. 그래, 우린 그저 평범하게 서로 재채기나 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냐고.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직접 장관을 찾아뵐까? 직접 찾아가서 아주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효과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설명하면 장관님도 별 수 없이 용서하실 거야. 그랬다가 혹시 다 잊어버린 장관님한테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야, 난 신사야. 점잖은 신사라면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그날은 갔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장관께서 직접 단원을 듣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반은 자기보다 앞선 5, 60명 단원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가고 오후가 거의 다 갈 무렵에야 이반의 차례가 되었죠. 자, 다음 사람. 카카, 전 마지막 사람입니다. 좋아, 마지막 사람. 카카, 바로 접니다. 그래, 뭘 단언하러 왔나? 전 단언할 건 없습니다. 단언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야? 내 시간 낭비하러 왔나? 카카, 절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어쩌냐게 그
폭발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가깝게 코와 침을 뱉은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무슨 얘기야? 어제 제가 재채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머리에 제가 코와 침을 묻혔고요. 아, 그래. 그런데 왜 여기로 왔지? 뭐 감기라도 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아닙니다, 카카. 전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제가 한 재채기 속에는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동기도 없고요. 어떤 적이나 폭력도 없는 아주 순수한 신께서 시키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코가 생겨난 날을 저주합니다. 정말이지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코가 잘못한 거예요. 이반, 자기 코를 쥔다. 죄 많은 이 코를 뻘하시되 코 뒤에 있는 죄 없는 몽둥이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코를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시더라도 제 몸은 용서해 주십시오. 카카, 이렇게 빕니다. 이봐, 젊은이. 내 말 잘 듣게. 난 자네 코에 대해 조금도 유감이 없어. 자네 코 같은 한심한 일에 신경 쓸 새가 없이 바쁘단 말이야. 자, 당장 집으로 가서 뜨끈한 물에 목욕이나 하게. 참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좌우간 뭐든 하라고. 그리고 제발 그따위 바보 같은 일로 나를 못살게 굴지 말게. 자네 아니라도 오늘 탄원하러 온 것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고 가서 난 지금 자네 따위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다고. 아이고 골치야. 장관, 걸어 나간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카카와 사모님과 온 가정에 넘치기를. 그래서 나날이 행복하시고 밤에는 낮보다도 더 행복하시길. 이제 커다란 안도감이 이반 체르디아코프를 감쌌습니다. 아침마다 카카의 창문 밖에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고 카카의 커피가 진하고 뜨겁기를 빕니다. 그렇게 무겁던 짐이 일순에 벗겨진 것이죠. 카카가 앉았던 의자에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숭배하는 의자에 앉아있던 카카의 바지 숭배합니다. 노래하고 휘파람을 신나게 불면서 이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멋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반은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혹시 내가 아주 잔인하고 인정 없는 농담의 대상이 되어서 놀림을 당한 거 아닐까? 장관이 자기를 무시한 거 아닐까? 나를 폴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날 무시하는 태도로 막대했지? 재채기쯤이 정말 별게 아니라며 왜 보기 싫은 것처럼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날 밤 당한 일에 화가 나서 빈정된 게 아닐까? 이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나는데? 이런 생각에 엎치락뒤치락 밤을 지낸 이반은 아침이 되자 아내인 소냐를 불렀습니다. 소냐! 아내가 달려 들어온다. 난 무시를 당했어. 모욕을 당했다고. 네? 무시를 당해요? 누구한테요? 도대체 누가 당신같이 친절하고 점잖은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했단 말이에요? 누구냐고? 바로 브라실로프 장관이야. 그자가 그랬다고. 어머나, 뭐라고 그랬게요? 악당 같은 이라고. 날 그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농락하다니.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 맞아. 그런 교활한 수법으로 장관까지 됐을 거야. 모든 게 다 계획적이야. 내가 자기한테 찾아와 빌도록 모든 걸 꾸민 거고. 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무시를 당한 바보 꼴이고. 당신을 무시했어요? 좋아. 당장 가서 얘기해 주겠어. 하류 계급의 의견을 얘기해 주겠다 이거야.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어떤 나라의 어떤 색깔, 어떤 종교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재채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 무시를 당해야 할 건 바로 내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그래서 이반은 다시 그자를 무시하러 갔습니다. 장관이 앉아있는 책상에 조명이 켜진다. 마지막 사람. 이반은 장관의 책상으로 다가서서
약한 미소를 띤 채 버티고 서서 쳐다본다. 장관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 자넨 뭐야? 뭐라뇨? 접니다, 카카.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다고? 누구지? 이반 체르디아코프입니다. 카카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더욱물이든 찬물이든 목욕은 안 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놈을 누가 들여보냈지? 도대체 자네 뭐야? 뭐냐고요? 제가 누구냐 이건가요? 네, 카카께선 거기 그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자네 뭐야?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멋진 책상에다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귀족의 일원이니까 저 같은 밑바닥 공무원에게 뭐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에 평등이란 없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서 사람이란 봉사하는 쪽이랑 봉사받는 쪽이 있길 마련이고 명령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절하는 쪽이랑 절 받는 쪽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 뭐야? 하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거기 서서 바보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용건이 뭔지 빨리 얘기해. 네! 용건을 말씀드리죠. 전 재채기한 걸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요건에 확실하게 용서를 받은 건지 몰라서 카카,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를 제발 나가! 당장 꺼져! 이 바보 멍청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난 내 눈 낯짝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만일 또 한 번 내 눈앞에 어른거리다 하면은 그땐 진짜로 영원히 유배를 보내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반 1, 2, 7 이반 다시 요란한 재채기를 한다. 물론 장관 얼굴에 장관 얼굴을 닦는다. 이 세균 분무기 같은 놈, 이 곤충 같은 놈, 이 벌레 같은 놈, 아니 벌레만도 못한 놈, 바퀴벌레, 벼룩, 구데기, 조카 같은, 넌 먼지 같은 놈이야. 아니야, 넌 먼지도 못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반은 뒤로 물러서 나와 집으로 간다. 그 순간 이반의 몸속에서는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무엇이, 어쩌면 생명력, 바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영원히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집으로 돌아와서 코트를 벗고는 소파에 누워 죽었던 것입니다. 조명 꺼진다. 막